1942년 4월 18일 미국은 진주만의 보복으로 미 항공모함에다가 육군 항공대가 쓰는 폭격기를 탑재하여 공격한 돌리트 공습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폭격의 피해는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폭격 사건을 인하여 일본 군부와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천황에 있었던 히로히토 군 근처에 폭탄 몇 발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연합함대 사령관이었었던 야마모토 이소코 제독도 충격을 먹어 그 다음 공격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런 그는 그 다음 공격지로 미 태평양 중앙에 있는 미군 기지 미드웨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드웨이를 공격지로 정하고 며칠 후인 1942년 5월 미 항공모함과 일본 항공모함이 해전을 벌이는 산호의 해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해전 결과 미 해군 항공모함이 렉시터 항공모함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을 하고, 그리고 그의 옆에 있었던 항공모함이 요코타운이 침몰을 면했으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한편 미 해군 태평양 함대 본부, 그 당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체스터 니미츠 대독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들의 암호에서 자꾸 놀자 AF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AF가 미드웨이 하와이를 재공격할 것이다. 미 본토일 것이다. 알루샨 열도일 거라는 걸로 골머리 앓고 있던 그때 암호의 독반의 총책임자였던 로시포드 대령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일본군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미드웨이 제도의 단수 시설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짓 무전을 보냈고, 일본군들은 AF의 단수 시설이 고장났다라고 무전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러고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 목적지는, 일본군의 그 다음 공격지는 미드웨이다. 그러나 그 당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전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위하여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피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미 해군 항공모함에 있었던 렉싱턴이 침몰을 하고, 그리고 경항모였었던 세르토가도 일본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인하여 미 본토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호해 해전에서 참가했었다가 겨우 살아남았던 요코타운도 또 진주만에서 겨우 수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에서 가동할 수 있었던 항공모함은 요코타운 항공모함의 두 번째 함이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과 그리고 그의 자매함인 호넷 항공모함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연합함대 사령부는 달랐습니다. 일단 기암 아카기를 비롯하여 소류, 그리고 히류, 카가를 비롯한 항모 4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니미츠 제독은 짧고 굵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일 안에 미국 항모 요코타운을 5일 안에 수입하도록. 그리고 작업자들은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리한 끝에 요코타운을 복귀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두 척에서 항공 요코타운을 포함해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호넷으로 총 3척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러곤 며칠 후인 1942년 6월 3일 미국 정찰기인 PBY 카타나에서 수상한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이었지만 자세히 보이던 그것은 일본 연합함대였습니다. 카타리나 정찰기는 일본의 연합함대를 발견하고 곧장 미드웨이에다가 무전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제도에서는 곧바로 B-17 폭격기 6대를 보내 폭격을 하였으나 이들의 폭격은 일본군들의 회피 이동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새벽 4시경 일본군들에게도 결국 항모 이륙이 허용되었고, 일본군의 제로살기를 포함한 극과 폭격기 그리고 일본군들의 내격기들이 천천히
전원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곤 그들은 미도의 제도를 폭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도의 제도에서도 또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F 와일드 캣 전투기들까지 이륙하여 미도의 제도를 방하였습니다. 폭격 직후 미도의 제도에서는 곧바로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PBF 어벤져 내격기와 B-26 전략 중형 폭격기 그리고 그 SBT 돈틀리스를 추격시켜 일본군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도의 제도에서의 공격은 일본군의 제로센 전투기들의 현란한 방어와 그리고 일본군의 대공포와 그리고 일본 해군 항공모함들의 회피 기동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고모 다몬 제독은 그 당시 나고모 주이치 소장에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미도의 2차 공격이 탄할 것이라고 무전을 보내었습니다. 나고모 제독도 또 이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곤 그 당시 내격기들에게 장착돼 있었던 해상 공격용 어뢰를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속되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일본 정찰기에 수상 부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미 항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 항모들은 바로 미 항모 요코타운과 그리고 호넷 항공모함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나고모 주이치 소장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도의 제도 2차 폭격을 실행할지 아니면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들이 공격할지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고모 제독은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들을 공격하기로요. 그래서 거의 작업이 완료됐었던 그때 육상용 폭탄 대신 다시 해상용 어뢰로 장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미드웨이 제도를 폭격을 마치고 난 후에 복귀하고 있었던 1차 공격대가 복귀를 시작하여 결국 2차 공격대의 내부 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항공모함에서 VT 내격6 내격대와 VT-8 내격기인 데바스테이터 내격기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의 공격은 두 차례 공격은 일본군의 대공포의 사격과 그리고 일본군 제로센기들에 인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까먹고 있었죠. 그들의 공격이 방심한 틈을 타 미국의 극강 폭격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걸요. 이번엔 미국 해군 쪽으로 확인해볼까요? 1942년 6월 4일 미국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항공함에서 VT-6 내격기들과 VT-8 내격기 편대가 이륙을 준비하였습니다. 미 항모들에서는 SBT 돈트리스도 출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준비는 엇갈렸었고 그러곤 내격기들이 혼자 출격을 하여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곤 결국 이 두 내격기 편대는 결국 이거 거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일본 군들은 이제 일본 군들의 제로 센 전투기들과 그리고 일본 해군의 대공포들이 내격기에 집중한다는 것을요. 한편 미 엔터프라이즈 항공 소속이었던 돈틀리스 극강 폭격기들은 수상한 걸 목격하였습니다. 저기에서 일본군의 군함이 아라시함이 보였던 겁니다. 그는 아까 전에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었던 노틸리스 잠수함을 추적하다가 실패하여 복귀하던 그였습니다. 그러고는 노틸리스들은 그를 거리를 두어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연료가 없었으나 아라시함을 따라가면 일본 항공모함들이 있었던 걸 알고 그들을 조용히 추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마침 요코타와 항공모함에 있었던 제3 내격 편대가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하고 있어서 일본군들의 새 전투기들이 아래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목표였었던 카가 항공모함은 극강화 폭격기들의 공습으로 인하여 총 4발의 폭탄이 명중하여 그리고 보일러실까지 터져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고모 제독이 타고 있었던 항공모였었던 아카기 항공모함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폭탄 3발은 빗나갔었으나 유일한 한 발이 아카기 항공모함의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아서 명사 폭발이 일어났고 곧이어 요코타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극강화 폭격기 편대들도 또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항공모함이었었던 소련 항공모함을 공격하여 총 3발의 폭탄의 명중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일본의 야마구치 다몬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인 히류 항공모함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결국에는 야마구치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이 히류 항공모함 단 한 척으로 저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총 3척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류 항공모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차 공격 때는 극과 폭격기 그리고 2차 폭격 때는 내격기 편대로 나눠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야마구치 제독은 곧바로 1차 공격대를 발진시켰습니다. 1차 공격대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극과 폭격기 편대를 보냈습니다. 마침 일본 항공모함 소류를 공격하고 난 후 복귀 중이었었던 미 해군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의 돈틀리스 편대들이 복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일본군들의 D3A 극강 폭격기들은 거리를 두어 그들을 맹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미 항모 요코타마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차 방어선으로 F 마이트 캣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었고 2차 방어로 대공포를 사격하여 몇 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중 3기가 폭격을 하는데 성공하여 미 항공모함 요코타운의 3발의 명중탄을 기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군도 대공포를 사격하여 그들을 겨우 방어했었으나 이들의 극강 폭격기들은 결국 그들의 대공포화를 뚫고 폭격을 한 데 성공하였었던 것이었었고 거기 근처에 있었던 용감한 미 요코타운 수병들이 그들을 수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곤 1차 공격대가 복귀하고 난 직후 야마구치 제독은 곧바로 2차 폭격대를 이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 폭격 때는 4격기를 추격시켜 공격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곤 그들도 미 항모를 포착되었으나 그들은 다른 항모가 아니라 아까 전에 공격을 받았어 이 긴급 수리를 한 요코타운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도 1, 2차 편대를 나눴으나 그러나 1차 편대는 미 함재기 와일드캣의 후반 기총 사격과 그리고 미 요코타운과 그들의 호위함들의 대공포 사격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이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1차 공격 때는 전원 사망하였고, 그러나 2차 공격 때 내격기들 중 3기가 요코타운을 향해 어뢰를 3발 전원 명중탄 기록하여 요코타운은 결국 침몰하기 직전이 32도까지 기울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결국 미 요코타운 항공의 전투기들은 결국 근처에 있었던 항공모함이었었던 요코타운과 그리고 호넷 항공모함으로 이적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야마구치 제독이 방심하고 있었던 그때 곧바로 미 해군 항공대 소속인 존 필리스 폭격대들이 공격을 하여 결국 히류 항공모함도 저항을 하였습니다. 대공포화를 형성하고 제로센 전투기들이 이용하여 막으려 했으나 결국에는 미군의 동트리스 폭격기들의 폭탄 세로로 인하여 총 4발의 폭탄이 이 항공모함 갑판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은 해전 하루 만에 항공모함 4척 중 전원을 잃고 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뒤에는 소금의 전투만 이뤄지다가 결국에는 1944일 후인 1942년 6월 7일 일본군은 가망이 없다는 걸로 결국 전원 철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 위기였던 요코타운 항공모함은 그를 인양하게 투입한 심주 구축함으로 인양되던 도중에 일본 잠수함으로 인하여 어뢰 총도 4발을 맞아 결국에는 인양 작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인하여 승조원 전원을 인양 작업을 하고 있었던 심주 구축함으로 옮긴 걸로 합의하고 몇 시간 후 1942년 6월 7일 요코타운은 결국 차디찬 바다로 들어가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도의 해전에서는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북아프리카에서는 영국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